그 성적을 입력해 주시면, 그 답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 채점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채점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프로 수치를 좀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뭐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구애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진짜 내가 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때의 그 실력,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뭐 모의고사 결과들이 매년 뭐 매번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보려고 해요. 이렇게 좀 보려고 해서 그냥 문제 풀고 과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려고 입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최대한, 그리고 제가 풀라고 했을 때 정성껏은 풀되 막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리고 막 찍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찍어서 맞출 오늘 지금 다 쓰면 안 돼. 언제 써야 돼? 수능 때 몰아서 다 써야 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찍어서 맞으면 무슨 의미 있니? 그냥 그날 기분만 좋아. 그렇지? 기분이가 좋아. 끝.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찍었어요. 그냥 틀렸어요. 나 이거 모르겠어. 라고 딱 순전하게 공백으로 남겼을 때는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바닥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 바닥을 찍고 들어간다고 하잖아. 딱 그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그 바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 근데 자꾸 바닥을 모르니까 자꾸만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근데 지금이 바닥인 거야. 그럼 오히려 그 바닥을 딛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 바닥이 두려우니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45문제거든요. 되게 힘들었죠, 푸는데. 다 푸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이제 뭐 안 풀고 입력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자기가 시간을 한번 환산을 했을 때. 물론 끊어서 풀라고도 했지만 1시간은 이상. 했을 때는 2시간 정도. 그렇지, 2시간 정도 걸리죠.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3시, 처음에는 모의고사가 우리가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3시간 걸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바닥이에요, 우리는. 네. 더 이상 근데 이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풀어주면 의미가 있을까? 해설해주면 의미가 없어?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에 제가 원래는 여기다 수업 인사이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라고는 할 건데, 오늘은 딱 2가지로만 핵심할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들 이미 절반 했어요, 우리. 근데 절반만 한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지. 여러분들 많이 틀렸어. 못 풀겠어.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모의고사 공부라고 해봤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만약에 3월 모의고사를 봤다고 치자. 만약 이번 주에. 그럼 여러분들 모의고사 막 등급은 4등급, 5등급 나왔겠지. 6등급도 나오고, 잘 나오면 한 3등급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왔어. 2등급이에요. 좋아했겠지.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찐 실력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찍어서 맞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 맞을 거고. 그럼 그때 막 4등급, 5등급 나오면 이미 심리적 타격은 한 번씩 맞아갖고, 난 아닌가 봐 하고 좌절할 거잖아요. 우리 학교가 오히려 좋아. 3월 모의고사 안 봐서 좋아. 여러분들 좌절을 안 시키니까 좋아요. 진짜로 내가 너무 팩트 폭력하고 있니? 그래? 그럼 이제 순화 시켜줘. 들어와. 앉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학교에 이 7시 반부터 이 많은 학생들이 일반은 다르겠지만 우리 보건간호과는 한 반에 20명이 안 되죠. 우리 신청자가 20명이었다? 물론 한 명 이제 못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20명이에요. 우리 한 반보다 더 많아요. 3학년 5반보다 더 많아요. 와우. 아무튼. 그럼 저는 여러분들 한 명을 신경을 안 쓰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QR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답을 입력해 주시면요. 최대한 신경 쓸 수 있는 만큼 신경 쓸 거예요. 알겠죠?
가끔은 뭐 그래요. 이제 우리 얼마 전 이거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하기보다 다른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워라밸을 걱정하세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 워라밸을 걱정을 하세요. 그런 거 들어봤죠, 워라밸. 어떤 뭐 교사로서의 직업적 어떤 일과 자신의 어떤 라이프를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대원쌤은 워라밸을 어떻게 맞추세요? 하니까 저는 워가 워 같아요. 라고 해서 일을 전쟁같이 해요. 진짜로.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일에 미친놈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냥 저예요. 그냥 일하는 거에 신경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주말에도 수시로 카톡 보내죠. 잔소리 하죠. 좋아요. 고마워요. 지금은 좋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오늘은요 이제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려고 하는 거는 오늘 하고 나서 오늘 푼 문제에 대해 오늘까지 풀어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옆에다 첨삭해 오는 게 과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금방 해요. 풀란 얘기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러면 일단 요걸 봅시다.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어떤 영역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느꼈나요? 지금? 모의고사 어떤 영역인지? 처음에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영역이에요. 독서 영역이에요. 혹시 요거 모의고사 딱 풀기 전에 알고 있었다? 없었어? 거봐, 우리 몰랐단 말이야. 모른 체 풀었어. 두 번째, 문학은요 18번부터요 34번까지가 문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35번부터 흔히 얘기하는 화작, 뭐 엄매라고 하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은 두 가지가 있죠. 화법과 작문. 이거 펜 안 바꿔서 써도 돼. 저는 그냥 구분하려고 쓰는 거예요. 언어와 매체. 그랬을 때 이제 저는 화법과 작문을 기준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고 처음에 화법과 작문만 수업을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알겠죠? 왜냐면 이 선택 과목이 어느 정도 다듬어져야 여러분들 거기에 힘을 입어서 문학도 잘하게 되고요. 독서도 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이 엄매를 가르치는 걸 더 쉬워하고요. 더 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엄매를 가르치면은 보람도 있어요.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것 같거든. 여기에 문법 공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화법과 작문은 그러면은 자신이 없느냐?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보여드렸겠지만 늘 이거 찾아서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에 제 이름하고 이제 토론이라고 치시면 아우 민망하다. 이렇게 논문을 보면은 제 논문이에요. 토론은 화법과 작문의 우리 내용으로서 저는 화작을 전공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작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작문하려고 하면은 글쓰기 하려고 하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문법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사실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할 거라고요? 뭐를 중심으로 할 거라고요? 화작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화작 전공자에게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우리. 그럼 엄매는 신경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엄매 안 할 건데. 그치? 굳이. 근데 만약에 가천대 논술 하실 분들은 문법 조금 아셔야 돼요. 요만큼. 의문의 변동 정도? 자, 그럼 요 영역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아마 집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는 만큼 우리가 세 개의 영역이구나. 그럼 이 세 개의 영역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 보자마자 제낄 문제 제끼고 어려운 문제 풀고 이거는 괜찮네. 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나갔을 때는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모의고사 수능은요?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또 하나 봅시다. 독서는요. 독서는 지금 몇 개의 지문, 시험지 보지 마시고 지문이 몇 개가 제시가 됐을까? 3개. 3개? 4개 정도? 5개 정도? 너 그냥 많았어? 글이 많았어? 자, 독서는요. 일단 저는 3개 반이라고 할게요. 3.5개. 3.5개의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2.5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뒤로 가서 요거는 여러분들은 안 피셔도 돼요. 그냥 화면만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요게 0.5개짜리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푸신 분들은 이거는 되게 쉽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걸 뒤를 보면 아이고 엄마 무슨 경제에다가 혈압 이거는 보건과학과 조금 배경 지식이 읽히죠. 머리가 좀 작동됐죠.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요 지문들은 실제 독서 지문으로서 예로부터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했던 그 부분부터 제시가 됐던 거고, 요 앞에 1, 2, 3 지문이 0.5개짜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지문을 우리는 독서 이론 지문이라고 해요. 독서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독서론은 항상 1번부터 3번까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 독서론은 언제 들어왔냐?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 없었다가 수능이 한번 체제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선택과목 체제고요. 그러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독서론은. 그래서 오히려 개꿀이에요. 쉬워요. 3문제니까 얼마나 걸릴까?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하고 나면 5분? 한 5분 정도? 뭐 적게 걸리면 2분 안에 푸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이건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3문제 뺐으니까 몇 문제 남아요? 여기 17문제 중에서 산수다. 14문제. 14문제가 이제 몇 개의 지문에 걸쳐져서 나오냐고요? 3개의 지문. 그래서 인문예술 지문이라고 있고요. 사회문화라고 하고요. 3은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저랑 이제 독서 수업할 때 앞에 목차에서 분야별 우리 읽기, 글 읽기라고 하는 3단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 한 단원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이 어디서 그러면은 조금 더 쏠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근데 보니까 사회문화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번에 경제 나온 것 같은데요. 사회문화 속에 경제가 있어요. 왜? 사회적인 현상이 경제잖아요. 법이 가끔 나오는데요. 네, 사회문화 안에 법이 있어요. 저는 뭐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 얘기하나요? 아니면 우리 반 친구들은 다 들어서 알 텐데 저는 선택 과목 경제를 해갖고 다 맞았다고 했죠. 한 달 공부하고. 아주 경제적인 사람인가 봐. 그러면은 나 경제 잘하니까 사회문화에서 경제 나오면 다 맞겠네? 아니에요. 무시하니? 아니에요. 틀려요. 저도 틀려요. 괜찮아. 틀려요. 왜냐면 그 경제하고 이 경제하고는 달라요. 알겠지? 그리고 사회문화가 아니라 인문예술에서 여기에서 철학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사상가들이에요. 사상가. 그래서 생윤이나 윤사,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났던 친구들 또 만날 수 있어요. 그 아저씨 여기 또 나오기도 해요. 칸트 아저씨 나오고 공자 아저씨 나오고 맹자 아저씨. 과학기술은 여기서 특히 과학은 물, 화, 생지라고 하는 특히 이번에 혈압과 관련된 생명과학이 여기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작용하느냐? 아니 그거 피해서 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과학탐구, 사회탐구에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면은 좀 그렇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중 어떤 것은 2개의 지문으로 나뉘어져 나와요. 가나 지문. 이번에는 뭐가 나왔죠? 인문예술이 지금 2개로 나뉘어져서 나왔었죠. 그러면 다른 데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독서를 구성하는 큰 어떤 영역적 구성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고요. 처음부터 이런 거부터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막 문제 설명 안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니? 그래도 첫 시간에? 네. 그리고 죄책감도 덜하지. 아, 내가 모르니까 틀렸네. 그쵸? 자, 이제 문학입니다. 그럼 문학은 몇 지문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4개 지문이에요. 문학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아래. 선생님, 근데 시는 여러 개 나오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럼 4개 지문은 어떻게 걸려 있나요? 라고 보신다면 먼저 현대 시, 운문. 물론 요게 이제 다른 거랑 융합되기도 합니다. 뭐 수필이하고. 그리고 현대 소설. 물론 얘도 2가지 지문으로 가나로 나누기도 합니다. 고전, 시가. 고전, 뭐 소설이라고 할게요. 고전, 소설. 산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현대 소설도 산문이죠. 근데 주로 소설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에서 긴 거 하나, 고전에서 긴 거 하나. 현대에서 짧은 거 하나, 고전에서 짧은 거 하나. 물론 얘는 하나는 아니죠. 시가 여러 개 겹쳐서 뭐 3개씩 제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4개 지문에 17문제가 배치가 됩니다. 몇 개씩 배치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보통 시에서 물어보는 게 좀 짧은데 시가 여러 개 제시되는 순간 그 문제가 한 5문제도 걸리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와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지 위에다가 아 이거 지금 어느 영역이야 독서에서 어느 영역이 출제된 거야 라고 써보세요. 직접.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아 이거 1번과 3번은 선생님이 독서 이론이라고 했어. 독서론이야 라고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쓰면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뒤에는요. 음악과 관련된 거 예술이죠. 그럼 이거는 인문예술 지문이야. 얼마 안 걸리겠죠. 이거 과제 화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문제 풀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푼 문제를 다시 한번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요거는 걸음마부터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벌써 뛰려고 하지 마세요. 달리기 못해요 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자, 문학은 안 보여줄 거예요. 문학은 나름껏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목요일날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수능 특강 공부예요. 수능 특강이라는 책 들어봤죠? 여기에 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 작품과 7월 달에 또 나와요.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은 영역마다 나누어져 있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엄매하면 엄매, 화작하면 화작하면 그 안에 문학도 있고요. 독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이 50% 정도는 여기에 50%가 아니라 요 시에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소설은 좀 같은 소설인데 다른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연계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아직. 그리고 연계 몰라도 풀어요. 사실. 알면 오히려 헷갈려서 못 푸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외웠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해 수능 특강인데 혹시 여러분들 수능 특강 책 사신 분 있나요? 뭐 영어든 다른 과목이든? 앞에 몇 년도라고 써 있어요? 빨리 26이야, 27이야? 27 사셔야 돼요. 26 사면 잘못 산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27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요 얘기 잠깐 하고 이제 화작으로 넘어갑시다. 왜 27학년도라고 할까? 2027학년도라고 할까? 응?
대학생. 그러니까 요거 우리 수능의 풀네임 혹시 알아요? 수학 능력 시험. 수학은 무슨 뜻이에요? 매스? 안명원 쌤? 학문을 수련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 대학 와서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러니까 너 대학 가서 너 학문을 진짜 수양할 수 있어? 수련할 수 있어? 그만큼 능력돼? 라고 언제? 이 연도에 라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요 우리 어떤 책들은 또는 수능에 있어서는 수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요 우리 지금 현재 연도보다 플러스 1이래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드렸던 문제가 작년도 문제거든요. 그 제목에 몇 년도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여요? 2025 학년도죠. 근데 이거 분명히 작년도에 푼 거예요. 언제 했다고요? 2025 연도에 했어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거기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했어요? 모의 평가라고 했어요? 아니죠. 전국에서 펼쳐진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이거를 학력 평가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그 연도가 맞아요. 그 연도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해 연도에 너희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수능은 내년에 올 애들을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수능이라던가 모의 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평가 그리고 수능 이런 단어들은요, 이런 부분들은요, 숫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높아요. 숫자가 하나 더 높아요. 알겠죠? 학력 평가는요, 그 해랑 똑같아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시험지 막 풀다가 답안지 막 어디서 다운받아서 했는데 열심히 채점해서 다 틀리고 막 좌절하다가 알겠죠? 그러면 요 모의평가 수능은요 6월, 9월 수능이 이렇게 치러지고요. 학력평가는요 고3은요 3월, 그리고 옛날엔 4월인데 지금은 5월에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7월, 10월이에요. 사실 이거 모의고사 엄청 많이 봐요. 수능 빼고 6번을 더 봐요. 근데 우리는 다행이라고요. 왜요? 3월달에 좌절 한번 하죠. 공부할 틈도 없어요. 중간고사 해야 돼요. 4월달, 5월달에 또 좌절해요.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앞에 부분 다 녹화해 놓고 있어. 알겠지? 나중에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시험에 대한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역에 대한 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제가 다시 뭐라고요? 독서와 요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위에다 영역을 한번 파악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화법과 작문을 가봅시다. 화법과 작문은 몇 개의 지문이었어요? 네. 이거 세 개예요. 그래서 화법 하나 있어요. 화법 지문. 화법이 뭐니? 화내는 법이야? 말하는 방법, 말하기 듣기예요. 그리고 맨 뒤는요 장문 지문이에요. 장문은 뭐예요?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화법과 장문의 융합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 지금 화법 지문이구나, 이게 장문 지문이구나, 이게 융합 지문이구나 다시 한번 풀었던 거 위에다가 써서 목요일날 가져오시는 거고, 자 이게 기본 영역입니다. 알겠죠? 기본 영역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항상 문제 구성은 여기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옛날 모의고사는 변동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순서를 감히 제시하자면 저는 선택 과목 먼저 풀라고 해요. 저의 이번에 방과 후 1기, 물론 2기까지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1기의 목표, 여러분 선택 과목 혹시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거? 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또는 15분 걸렸니? 15분이면 내가 할 게 없는데 20분 걸렸니? 한 23분 걸리신 분들도 처음에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5분 걸렸는데 다 맞았니 혹시? 아니지. 그래서 저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한 15분대로 안전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최대 1개 정도 틀리는 정도.
15분대에 한 개 정도 틀리는 정도를 지금의 목표로 삼고 있고 웬만하면 다 달성했던 것 같아요. 화작전공자라니까. 알겠죠? 근데 간혹가다 어려울 땐 이렇게도 빠져요. 진짜 어려운 시험은 20분 막 붙잡고 있기도 해요. 막 틀려나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또 봅시다. 이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 국어의 공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능 국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만 하는 거 알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해요. 우리가 왜냐면 아니 어떻게 뭐 수능 공부하는데 뭐 참고서가 있니 뭐가 있니 뭐 수능 국어 문제집이라고 해서 딱 하나로 해서 그것만 달달달달 하면 되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요 문제 유형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 뭐 어떤 국어든 어떤 글이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데 요 유형이 파악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이 문제 유형은요. 먼저 개념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개념. 근데 개념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요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할 건데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요거는 나중에 할 거고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표현법 정도? 우리 표현법 뭐 서리법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표현법에 대한 이런 개념 같은 이런 애들은 어디에서나 다 사용 가능해요. 적용 가능한 거예요. 나타나요. 글을 읽었을 때 어디에서나 이게 나타난다고요. 시를 읽었는데 서리법은 딱 하나의 시에서만 나오니? 다른 시에서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표현법과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어디서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게요. 가서 시험지로 돌아갈게요. 이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으로 갈게요. 문학에서 저기 현대시의 12페이지 31번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은요. 색채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음성상징어가 뭔지 알아야 되죠. 영탄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명암의 대비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다 알겠지만 현재형 어미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럼 지금 밑줄 친 거는 꼭 이 시애들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인 표현법 문제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표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표현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게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보통 이쪽 자리에 먼저 일어난다. 31번이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배치하냐면 시 지문 바로 밑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외워서 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하나 찾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찾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니 이 시를? 이 시는 뭐가 있어? 무슨 법이 있어? 근데 우리 문학 그렇게 공부했지. 이 시는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아닙니다. 표현법은요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찾는 방법 연습하는 거죠. 그럼 이 시는 여기에 왜 이렇게 찾기 문제를 줄까? 이거 되게 웃기다. 다른 모의고사 또 보잖아요. 항상 모의고사 여기 시의 첫 번째 문제는 찾기 문제를 줘요. 쉬워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시간을 소비하라고요. 한 번에 찾아져요? 왔다 갔다 엄청 하시죠? 이거 이렇게 어딨어 또 하다가 이제 4번 찾고 또 5번 찾고 네, 여러분들 시간 소비를 일으키는 문제예요. 언제 풀어야 될까? 우리 전략적으로 풀 거면 마지막에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풀어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문제, 표현법에 대한 표현법 문제라고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표현에 대한 문제예요. 네, 이 표현법은 전개 방식도 포함이 됩니다. 미안해요. 이건 찾기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전개 방식은 독서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독서는 나중에 할 거고. 자, 2번과 3번은 조금 비슷해요. 2번과 3번은 뭐냐면 이게 독해가 필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이게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과 관련된 표현에 관한 부분들은요, 파란색으로 필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독서 시간에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건 아니고 되게 지저분하게 필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막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가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사실 색깔을 못 쓰잖아. 수능장에서나 모의고사장에서는 검은색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으나, 표현에 관한 찾기 문제는 전 파란색으로 주로 표시를 해요. 제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뭐 누구도 못 바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미 이게 고정이 돼서. 근데 독해에 관한 거는 내용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 시간에 제가 독해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 정리할 때는 주로 빨간색으로 씁니다. 물론 최근에는 파란색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수업에서. 왜냐면 처음 반에서 파란색으로 써갖고 그거는 1단원까지는 좀 파란색으로 쭉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예요. 사실 파악. 그럼 이해는, 얘들아, 이해는 이제 나와야 된다. 이해는 어디서 작동하는 거니? 머리에서 작동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또는 추론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요런 애들은 어디에서나 적용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작품에서만 딱 우리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작품에서만 딱 똑같은 내용은 다른 데 없지. 그런 순간 표절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파악을 하고요. 생각과 추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진 않았나 싶어요. 표현법이라고 하는 이 찾으면 되는 거를 우리는 문학 공부할 때 다 외우고, 뭐 서경배곡은 또는 뭐는 가시리는 서리법이 쓰여.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만 일어나는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영역이 몇 개라고 했어요? 크게 보면 독서,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 그럼 이 영역들의 읽기 방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그럼 독서는 뭘로 또 세분화돼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럼 걔네들도 읽는 방법은 같을까 다를까? 조금은 다르겠죠. 근데 그 독서의 기반에 읽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거 있죠. 야, 정의할 부분 정의하고 비교대조할 부분 비교대조하고 예시가 나온 부분 예시 읽어야 되고, 그 방법 안에서, 독해 방법 안에서 를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독서를. 그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 OT 시간에 나눠줬던 표를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걸로 다 읽어내는 거예요. 문학은요, 어떻게 나뉜다고 했어요? 네 가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럼 얘네들은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쵸? 그럼 현대시를 읽는 방법, 현대소설을 읽는 방법, 어디에 유의해야 되는지가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선택은요? 다르겠죠. 화법이 다르고, 장문이 다르고. 근데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는 어떤 스타일들이 조금씩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의 이런 표현법에 대한 개념 공부도 필요하지만 사실 요 공부를 지금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조금씩은 다 하잖아요.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메인이 되진 않고요. 그럼 내용을 설명을 한다? 저 내용 설명 잘 안 하는 거 알죠? 저 내용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그게 기억이 나는 거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알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그쵸?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대한 거를 요 일기 때, 방과 후 일기 때 할 거고요. 하나 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보기. 요 보기 문제들이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보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중에 좀 할 건데 처음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요? 방법. 요 우리 글을 읽는 요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어디부터요? 화법과 작문부터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가 이게 문제가 어떤 영역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써보시고 그리고 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만 분류를 해보세요. 요거는 내용을 읽어야 돼. 아니야. 요거는 표현법으로 찾아야 돼. 라고 아니면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세 가지. 요거는 내용을 내가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아, 이거는 내가 표현법으로 찾아야 돼. 물론 어휘 문제도 있어요. 독서에서 어휘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그거 제외하고 아, 요거는 내가 이해해야 돼. 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써오라고 하냐면 또 한번 해보야지 또. 요 31번 문제는 그건 뭐라고요? 표현법이죠. 그래서 요 표현법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빗줄을 치면서 아, 나 요거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그럼 찾아오면 좋고요. 찾아오는 거 싫죠? 솔직히 싫잖아. 그럼 문제 풀라는 것 같으니까. 그럼 찾지 마세요. 요것만 읽어오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그럼 문제가 아 요거 어떻게 푸는지 딱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요. 보기 같잖아. 아니야. 요 보기는 보기도 아니야. 이해. 그럼 뭘 이해하래? 밑에. 어떤 내용을 이해하라는 거야? 거기서 핵심. 특정 호칭은 뭐를 나타내? 관계나 거리로 뭘 표현한다고요? 아, 요거구나. 그럼 요거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을까? 시에서? 얘들아 이러면 어때? 되게 친한 선생님처럼 보이지? 이보게 자네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 저 사람 뭐야? 이런 느낌이지. 그런 걸 거야. 라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번 딱 돌리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풀었나 한번 풀었던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많이 안 풀었더만. 그런데 그랬을 때 풀 사람들은 풀어보시고 내가 그렇게 풀었나? 아, 그렇게 바라보고 풀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풀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 문제 안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먼저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에 대한 이해예요? A에서 C? 그럼 요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라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물음표. 이해라고는 했는데 이거 뭘 이해하라는 거지? A에서 C가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물음표를 쳐오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물음표 쳐오고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여기 1번부터 45번까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읽어야 되는 포인트, 요 이해해야 되는지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 또는 표현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를 저는 쭉 얘기할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선생님 저 이거 물음표였어요 라고 막 질문이 쏟아져야 돼요. 안 쏟아지면 저는 뭐라고 착각하겠어요? 아, 너희들이 다 아는구나. 근데 왜 아이고 미안해. 밑에는요. 아, 이거 보기 문제네. 그쵸?
그럼 보기 문제에서는 뭘 보기로 줬을까? 보기는 근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 보기로 우리는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단계에서는 할 건 아니고요. 하나만 더. 이 얼굴 나도 들썩들썩해. 나도 지금 17분이고 조회하러 가야 되고 막 그래. 알아. 조금만 더. 화적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 유형. 요거 뭐니? 요 지문은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 왜 발표라고 동그라미 쳤어? 얘는 화법이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 35번 문제. 이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만 봐선 몰라요. 밑에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네. 그럼 이거는 표현으로서 가서 찾아야 되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근데 내가 몰랐어? 그럼 물음 붙이는 거야. 그게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이에요. 밑에 사례는 뭐야? 예시. 그럼 예시를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는 문제를 어디다 배치해요? 지문에 바로 첫 문제로. 왜요? 너희들 시간 소비하라고. 얘네들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다 그렇게 낚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버리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바로 보이잖아? 그럼 바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갈 거니까 일단은 이런 찾기 문제들은 좀 뒤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오늘 얘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시작이 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뭐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유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진 않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과제로 뭘 해오시라고요? 먼저 이 영역이 어딘지 표시해 오시고 그리고 문제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길을 찾아봅시다. 문제 풀어오면 좋고 안 풀어와도 뭐라고는 안 해요. 대신 목요일날 다 하시고 제가 다 거둘 거예요. 알겠죠? 다 거둘 거라고. 아니 그 시험지를 거둘 거라고. 과제로 나갔던 거둘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